국내 동향을 이제 1년 반 정도 했는데요. 제가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쉽습니다. 뭐 일주일간에 일어났던 일들이나 그 다음에 돌아갔던 뭐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발생됐던 사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들으시면 누구나 쉽게 다 이해하시고요. 지금까지 한 것들도 동영상이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검색해 보시면 다 지나간 것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뭐 이전에는 어떻게 돌아갔구나 하는 것들 보시려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찾아서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POW에서 POS로, 그러니까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꾸는 것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작년 말에 원래는 그걸 바꾸기로 했었는데 연기가 됐었습니다. 17년 6월까지로 연기가 됐었는데 6월 달에도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언제 이제 이게 바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 가격 자체가 지금 오르기는 많이 올랐는데 그 불확실성이 좀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POW에서 POS로 바뀔 때 그 아이스 에이지라고 해가지고 빙하기라고 하는 그 기간을 거칩니다. 난이도 폭탄이라고 하는데요. 그 난이도가 갑자기 급증해가지고 채굴하는 데 대한 채굴 그 리워드가 거의 없는 상태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채굴자들은 쭉 빠지겠죠. 빠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개발이 계속 지금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 POS는 캐스퍼라는 이름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 이게 언제 될지는 정확히 아직 모르겠습니다. 뭐 이번 연도에도 될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현재는 난이도 폭탄이 그 코드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코드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폭탄이 이제 원래대로 하자면 6월달 정도 되면 이제 서서히 난이도가 확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채굴의 채산성이 낮아지니까 채굴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다 옮겨갑니다. 옮겨갈 때가 이제 대표적인 데가 이더리움 클래식, 하드포크에서 나왔던 이더리움 클래식은 POW로 계속 유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Gcash라고 하는 뭐 이더리움 이쪽에 관련되신 분들이 같이 또 만든 건데 거기도 GPU로 채굴을 하는데 글로도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채굴하는 해시 파워가 줄기 때문에 노드가 확 줄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보안에 문제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아마 이더리움 재단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비탈릭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까지 블록 지금 생성 타임이 15초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30초 정도로 늘릴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를 했는데 30초가 아니라 POS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 핵심 개발자들은 실제로 한 2분 정도로 늘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러니까 분산화된 앱이 그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현상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블록 타임 생성 타임 길어지니까 이 탭 자체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리고 상당히 늦게 이제 컨펌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서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불확실성에 놓여 있고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앞으로 가격은 유지는 되겠으나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거나 할 가능성은 아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블록 타임을 늘리면은 왜 늘리는 거죠? 블록 타임을 그러니까 늦춰지게 되면, 일단은 분산화된, 그러니까 어거라든가 이런 게 실행이 되면서 그거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스로 해서 돌리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기록이 늦어지게 되는 거죠, 컨펌이. 하겠는데 네. POW에서 PS로 가는 과정에서 네네.
블록 인터벌을 늘리는 이유가 있을까? 그거는 정확하게는 비탈릭이 얘기한 건 없고요. 그냥 30초 정도로 늘 것이다 알았어. 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젠가 그젠가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좀 전에, 그러니까 저번 주, 저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 하드포크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상승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완결이 됐어요? 하드포크를 안 하는 걸로 됐죠. 그러니까 지금 하드포크 이슈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뭐냐면 언리미티드 진영, 그러니까 뭐 블록 사이즈를 뭐 제한 없이 푸는 진영에서는 펄스라고 하는 데를 통해서 제한을 했고요. 이게 이제 그 로저버가 대표적인 인물이고, 로저버에 의해서 이게 주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지금 펄스에서 제안한 거는 2메가로 늘리자. 예, 그래서 소프트 포크로 가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코어팅 같은 경우에는 세그위트로 해서 2메가로 여기도 이제 소프트 포크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드포크 자체는 이슈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드포크 될 가능성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자체는 하드포크 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연말까지 봐도. 그래서 이건 뭐 큰 이슈가 없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두 진영 간의 그 싸움은 아마 연말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한쪽은 비트코인 코어 팀은 비트코인 재단 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언리미티드는 그 로저버를 비롯한 뭐 빅페이나 뭐 이런 데들이 저쪽에 다 붙어 있죠. 그래서 두 진영 간의 이제 싸움들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냅챗의 투자자였던 사람인데요. 제레미 류예요, 류. 이 중국계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 오늘 예상한 게 이제 언론에 발표가 됐는데, 뭐 이 사람이 이제 스냅챗에 투자할 때는 그 당시에 한 우리나라 돈으로 5억 정도 투자했죠. 근데 스냅챗이 지금 시총이 한 30조 하나요? 어떻게 올랐죠, 상당히. 그래가지고 뭐 상당히 뭐 한 4, 5년 만에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이 2030년 정도에 50만 달러로 폭등이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사용자도 한 4억 명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예상을 이렇게 한 거고, 이때까지 비트코인이 살아남을지는 더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버넌스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비트코인이 깨져버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블록체인 인포의 투자자입니다, 이 사람이. 같은 창업자고. 그리고 그 피터 스미스라고 하는 친구랑 같이 둘이 공동 창업을 했고요. 블록체인 인포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그 웹 지갑이죠. 지갑 서비스를 하고 있고, 로저버도 여기다 투자를 했죠. 로저버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곧 뭐 비트코인이 10,000달러 갈 거다 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3년 전부터. 이 사람도 뭐, 근데 이제 스냅챗에 투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신뢰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래서 이제 언론에서 좀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스냅챗에 투자한 거는 그 자기 애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일 때 니네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앱이 뭐냐 이랬더니 스냅챗이라고, 그때가 이제 10만 명도 안 쓸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뭐 비트코인이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예상한 거고요. 뭐 이걸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면 이게 사용자가 이만큼 늘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계속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번 주에도 일본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일본의 비트코인 사용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그 가전 판매 업체인 빅카메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일단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이 매장에서 카메라도 팔고, 뭐, 그 다음에, 뭐, 가전제품도 파는데, 여기에서 900달러 정도까지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걸 시범 실시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근데 여기는 이제 일본의 가장 큰 거래소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가 비트풀인가 뭐 하는 데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올해 안에 26만 개로 확대한다는 건 다른 곳인데요. 그 오프라인 점포가 사용하는 POS인데요. 에어레지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서 비트코인 결제를 아예 접목을 시켜버린다고 합니다. 현재 여기가 26만 곳의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올 여름에 이걸 붙여서 오프라인 점포에서도 다 결제할 수 있게 해주겠다. 비트코인으로. 물론 여기에는 알리페이도 같이 포함됩니다. 알리페이도 같이 결제가 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이거 말고도 그 우리나라처럼 그 티머니 같은 게 또 있습니다. 티머니 같은 게 있는데, 티머니에도 붙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46만 명 정도가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이제 비트코인이 접목이 돼서 결제 수단으로 아마 일본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물론 지금 60%인데 60%에서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일본은 좀 주의 깊게 좀 계속 봐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저기 두 분도 좀 키사에서 오셨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좀 비쌉니다.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가 더 비싼 현상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데, 이제 이거 차익거래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른 곳에 사다가 중국이나 뭐 아니면 다른 나라에 사다가 우리나라에 팔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와서 이렇게 우리나라 거래소에 팔게 되면 그 시간이 꽤 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또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시도했던 분들이 많은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을 몇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뭐 전쟁 관련돼 가지고 막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안전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현재 사람들한테 많이 주목을 좀 받고 있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나타나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거래소가 빗썸입니다. 빗썸의 지금 현재 최대 주주가 그 옴니텔이라고 하는 코스닥 업체입니다. 코스닥 업체인데, 그 옴니텔이 이번에 전쟁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격이 꽤 올랐습니다. 꽤 올라갔고,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좀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는 거고요. 근데 비트코인 자체가 현재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게 아니어서 파는 사람은 별로 없고 살 사람이 좀 많은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그 하드포크 이슈 때문에 해외 같은 경우는 900불까지 떨어졌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도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130, 120만 원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갭이 상당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걸 보면 비트코인이 좀 품귀 현상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삼성 SDS가 4월 6일인데요.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넥스레저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뭐 삼성카드에 적용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제 SDS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신원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뭐 페이먼트라든가, 그 다음에 그 문서에 대한 그 원본, 진본 확인하는 요 세 가지 정도에 대한 그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삼성 SDS가 현재 그 블로커에 투자를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카드에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삼성카드에 아마 블로커가 같이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넥스레저라고 하는 거를 오픈소스로 해서 개발했다고 하는데, 삼성 SDS는 이걸 오픈소스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하지 않아서 이게 소스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그 SDS가 참여하고 있는 것 중에 그 하이퍼레저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하이퍼레저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블로커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게 블로커에서 다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다 하는 일인데 이게 사실은 그냥 블록체인이 아니고 비트코인 블록체인입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오픈 API를 가져다가 하는 작업이에요. 삼성카드는 그걸로 해서 아마 적용을 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이 보안해서 안정적이니까 거기다 API로 해서 연결해가지고 삼성카드에서 이제 그 신원인증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아이디를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개에 쓸 수 있게 해주는 뭐 이런 것들을 아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 SDS가 삼성 그 분사하면서 물류 쪽이 분사되고 뭐 이렇게 갈라지고 그러면서 SDS가 이제 블록체인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집중을 하고 왜냐하면 그때 그 이재용 경영권 문제 때문에 SDS가 분사하는 거, 그러니까 나눠지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요. 그러면서 SDS가 이제 블록체인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 식별 기술 표준화 연구반이라는 게 ISO입니다. 이게 국제 표준화 관련된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 기술과 관련된 ISO 907 그 표준화 작업을 하는 게 시드니에서 6일 날인가 열렸는데 여기에 연구반의 표준화 연구반 의장에 이영환 교수님이라고 저희 이 화해모임에도 몇 번 오셨던 분이고 W3C라고 하는 데서 뭐 그 블록체인 그 표준화 관련해서 의장을 맡고 계신 분인데 학교를 옮기셨더라고요. 그 차대학인가? 차병원 그 재단에 차대학 거기에 대학원으로 옮겨셔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분이 여기 연구반에 그러니까 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국제 표준화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주도권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가져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국가들은 사람이 한 70명, 60명인가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영환 교수님이 어쨌든 의장을 맡으셨으니까 아마 표준화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저희 나라가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랑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온톨로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시어서 저희랑 아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폐공사가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몇몇 그 기관들이 블록체인 때문에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얘기했던 그 예탁원 같은 경우가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용하면 사실 예탁원이 필요가 없는 청산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데들이 이제 지금 블록체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폐공사인데요. 조폐공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화폐 없는 세상, 뭐 그다음에 뭐 상품권도 이제 모바일 상품권 뭐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조폐공사가 순천향대학교가 블록체인을 얼마나 연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랑 해서 같이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신뢰 플랫폼 서비스를 같이 개발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해서 협약식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게 6일날 한 거죠. 6일날 참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날 그 블록체인 오픈 포럼도 이날 그 컨퍼런스를 했죠. 어쨌든 조폐공사도 지금 뭐 산학협력이랑 그 다음에 코인플러그도 여기랑 또 조폐공사랑 또 그 MOU를 맺은 작년에 맺었죠. 작년에 맺었는데 그거와 요거와 해서 아마 조폐공사는 뭐 아이디 발급이라든가 주민등록증 뭐 그다음에 여권 뭐 이런 것들을 다 조폐공사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블록체인을 통해서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저희 회사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스코인 관련한 소식인데요. ICO 관련해서 4월 10일 이제 공식적으로 언론에 저희가 릴리즈를 했습니다. 그 어니스트 영이라고 하는 곳과 저희가 이제 보스코인과 관련한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고요. 이게 어니스트 형의 C3라고 하는 데인데요. 여기가 블록체인과 관련한 부분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그리고 어니스트 형은 뭐 전 세계적으로 150개 정도 국가에서 지금 뭐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직원 수만 따져도 한 23만 명 정도 되죠. 전 세계. 그래서 상당히 큰 그 업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 이제 보스코인과 관련해서 협력하고 직원들이 2명이 지금 파견 나와서 지금 같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쪽이 아니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쪽에서 나온 거고요. 2명이 나와서 지금 같이 협력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코인 IC 홈페이지 방문 통계인데요. 이거는 제가 딴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 있냐. 이게 4월 달부터의 지금 쭉 잡혀 있는 건데요. 이거를 보시면 3월 달부터 따져서 보게 되면 3월 달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보면은 방문자가 하루에 494 정도, 4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3만 명 정도까지 이제 쭉 치고 올라왔습니다. 하루 방문자입니다. 하루 방문자고요. 세션인 하루 방문자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방문율이 지금 보면은 28%죠. 28.5%인데요. 이건 좀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방문한 사람이 또 방문하는 게 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 ICO 그 홈페이지가 계속적으로 방문자들이 늘고 있고요. 이제 보면은 지역별로 보면 상당히 좀 다채롭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3월 달부터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거고요. 이집트, 인도, 요르단, 러시아, 인도네시아, 이라크, 이라크도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중국, 요즘에 이제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랍 쪽에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한국은 여기 지금 없습니다. 50으로 해보죠. 한국은 15인.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라별로 보면 고루고루 들어옵니다. 지금 베트남 여기서 좀 분발 좀 해주세요.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요. 뭐 또 다른 채널 좀 보여주세요. 예, 슬랙. 그 지도에도 나오네. 예, 지도를 해서 뭐 이집트가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집트가 왜 많이 들어왔는지는 이름이 보스라서 그런가? 하여간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가 좀 많이 들어왔고 러시아랑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뭐 하루에 방문자가 한 3만 명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뭐 재방문이 한 28% 정도 되니까 계속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어제만 한번 보세요. 어제만요. 어제 하루만. 그리고 와서 날짜 찍고서 네. 거기서 가서 찍으면 돼요. 그래서 12일 두 번 찍으면 돼요. 한 번 더. 저기요. 중국이 많이 들고 중국,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쪽에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 소득세이 굉장히 높지 않은 나라야. 또 이제 금융 시스템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저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코인에 관심도하고 좀 비례하는 관계가 있고요. 저희가 저런 것들 이제 커뮤니티 활동도 하지만 광고도 내거나 이제 기사 내기도 하는데 그런 시점에 거기에 반응한 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전에 이집트 할 때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욕심이 많이 됐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많았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구글 키워드 만들고 시작했는데 하루에 뭐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근데 중국은 한 일주일 사이에 그전까지 거의 안 보이다가 일주일 사이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마 진짜 우리가 글로벌 대상으로 사업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하루에도 보면 이렇게 그냥 나눠서 쭉 들어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어제가 36이네요. 뭐 이렇고 그다음에 슬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제네럴인데 이게 지금 슬랙에 가입한 사람이 지금 716명이죠. 슬랙에 여긴 다 영문으로 지금 그 답변도 달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서 슬랙으로 해서 연결해서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죠. 여기 들어와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네이버 밴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가입해서 저희한테 질문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쇼에 참여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죠. 네. 카톡방 비슷하게 볼 수 있죠. 카톡은 지금 현재 204명 정도 되네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고요. 204명 정도가 지금 현재 들어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뉴스레터가 지금 몇 명이죠? 3,000명, 3,000명 넘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전문적으로 우리 뉴스레터 받아보겠다고 이메일 신청하신 분들이 3,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마 이거는 수치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5월 10일 날 저희가 이제 ICO 시작을 하는데 그때에 맞춰서 아마 10일 아니에요? 5월 10일입니다. 예, 10일인데 그때 맞춰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전까지 상당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0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금방 끝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금방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어쨌든 잘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저는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얘기는 해드렸나 지난주에? 코스모스 같은 경우가 그 사실은 아톰이라고 하는 토큰을 팔았는데요. 팔았다기보다 기부입니다. 기부. 정확히 얘기하면 도네이션이라고 썼고요. 기부고
190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90억 정도 모았는데 28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는 코인원이라고 하는 데가 그거를 했는데, 살 수 있도록 했는데 10시에 시작했는데 그 코인원에서 잘못 시간을 잡는 바람에 10시 30분으로 잡는 바람에 코인원에서는 거의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코인원이 엄청나게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객 항의도 많고. 어쨌든 뭐 코스모스는 저희랑도 관계가 좀 재건이랑 해서 텐더민트 쪽이랑 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관계들이 밀접하게 있었고, 여러 뭐 처음부터 저희가 접촉했던 친구고 해서 뭐 잘 되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개발 기간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한 3년 정도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예상해서 그렇게 돈을 모은 것 같고요. 3년 후에나 된다 안 된다가 아마 판명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긴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보다는 상당히 길죠. 뭐 다른 데들도 긴 데 많습니다. 뭐 4년, 5년씩 이렇게 되는 데들이 많습니다. 지금 IC 오는 데들이. 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